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오늘 처음으로 검찰 구형까지 이뤄지는 재판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검찰은 조금 전 형을 가중할 사유만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어도 선거에 나갈 수 없고 또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바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오전 10시 30분쯤에 시작이 됐으니까 9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8월에서 최대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선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감경할 건 없고 가중할 것만 있다면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건 그만큼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 이 병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면서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 남 탓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 압박과 관련해서 이 수년 동안의 일을 국정감사에서 7분 동안 압축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꼬인 거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또 20여 명이 넘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대표를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정치권에서도 여러 반응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눈먼 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열망만 앞당길 뿐이라고 반발을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하더라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면서 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고만을 남겨둔 거잖아요. 선고 날짜는 혹시 잡혔습니까? 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이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그러자 간호협회가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이를 두고 의사협회 부회장이 나대지 말라, 건방진 것들 이런 표현을 써 논란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오늘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와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해도 되는 직무 등이 명확해져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며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박용환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이 성명서를 올리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박 부회장은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갔어야 한다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연 줄 착각한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어 목적어를 생략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간호협회를 저격한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부회장은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또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 SNS에 올린 글이지만 의협 부회장 신분인 만큼 표현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의협 한 관계자는 개인이 SNS에 올린 글에 협회가 일일이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고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부추기며 의료 전문성을 해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간호협회는 박 부회장이 올린 글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간호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소통하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2022년 재보궐선거 직후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돈이 오간 경위, 또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의원과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한 명태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 수상한 돈이 오간 정황이 나온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수사에 나선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 씨에게 6,300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잡았습니다. 돈이 오간 시기는 2022년 8월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2달 뒤입니다. 검찰은 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명 씨는 다른 지자체장 후보들에게도 모두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명 씨가 정치권 유력 인사들과 소통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이 늘어났죠. 그런데 휴일이 늘어난 게 오히려 불만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도훈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건 지난 3일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되면서 다음 달 초엔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 성인 3,000명에 물었더니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40%에 그쳤고 적합하지 않다는 답은 22%로 5명 중 1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기는 목소리도 많지만 붙어서 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루 건너 하루 쉬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연차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퐁당퐁당 이게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2일 연차를 붙여서 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생계 걱정이 앞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쉬는 날이 이게 정해져 버리면은 놀러 가고 밖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배달하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수입이 주니까 딱히 반기지는 않죠. 사무실 밀집 상권 자영업자들은 하루 장사를 접어야 합니다. 장사 하루 문 닫아야죠. 아예 사람이 안 다니고 근데 임시 공휴일을 하면 매출을 그냥 포기해야 돼요. 열어놓고 이거 구워놓고 못 팔면 이걸 소진을 할 수가 없는데. 가게 여윳돈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대한 내수 진작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